안녕하세요.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한동일 신부님의 그래도 꿈꿀 권리라는 책입니다. 책 읽어주는 강사라고 하니까 무슨 강사냐고 묻는 사람이 있던데요. 직장인들에게 신입사원 교육이나 리더십, 의사소통, 문제 해결 이런 거 강의하는 강사인데요. 제 페이스북이나 제 티스토리 블로그 손정 경영 전략 컨설팅 여기 오시면은 잘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책 이제 처음 보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요. 요렇게 소개하면 좀 생소하지만 요렇게 소개하면 생소하지 않습니다. 바로 이 라티노 수업을 쓰신 한동일 신부님의 첫 번째 책이죠. 그러니까 이분이 이 라틴어 수업을 써서 많이 유명해지셨고 이 책이 또 엄청나게 팔렸죠. 그런데 이제 이 라틴어 수업은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그 신부님께서 라틴어 수업이라는 강의를 하시면서 그 강의의 기록 또는 강의 내용, 학생들과의 에피소드 이런 거 중심으로 쓰셨고요. 그리고 이 내용 중간중간에 보면은 라틴어 문구 하나하나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약간 철학책 같기도 하고 이 책 참 너무너무 좋지요. 이 책은 제가 다음에 따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. 이 책은 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이 책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. 아마 이 책이 뜨지 않았으면 저도 이 그래도 꿈꿀 권리라는 책을 사보진 않았겠죠. 저도 이 책을 먼저 읽고 이제 책을 읽으면 이제 앞에 저자 소개 같은 거 보잖아요. 이렇게 저자 소개에 이렇게 그래도 꿈꿀 권리라는 책을 썼다라고 나와 있길래 원래 이렇게 나중에라도 책이 좋은 책을 읽게 되면 이 작가의 다른 책은 뭐가 있지? 이런 관심을 우리가 또 갖게 되잖아요. 그래서 또 찾다 보니까 또 이 책을 제가 사게 됐죠. 이제 사서 읽었는데 저 라틴어 수업이 약간 철학책 같은 그래서 라틴어 문구 하나하나별로 우리 삶의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 그런 지침서 이런 거라면 이 책은 한동일 신부님이 요 책을 쓸 무렵까지의 자신의 자서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엄청난 삶을 사신 분이더라고요. 이 책을 읽고 나서 힘들다, 공부가 어렵다, 포기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은 이제 뭘 중심으로 살펴볼 거냐 하면 한동일 신부님, 그러니까 한동일이라는 인간과 그리고 이분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. 먼저 이 한동일 신부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 앞에 물론 저자 소개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자신이 이제 신부님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.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교죠. 거기 들어가려다가 이제 못 들어가셨어요. 그래서 1년 재수를 하면서 재수하는 와중에 그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가지 않고 광주에 있는 수도원으로 가신 거예요. 이제 그 수도원으로 가면 의무적으로 광주 카톨릭 대학교에서도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수도원에 계시다가 광주 가톨릭 대학교도 다니시고 또 그러다가 부산 가톨릭 대학교 또 가시고 또 거기에서 이제 신부님이 로마에 가서 교회법을 한번 공부해봐라 이래가지고 바티칸에 가서 이제 교회법으로 석사, 박사 이런 거 하시고 이제 그러고 이제 또 한국으로 올라 그랬는데 거기 로마에 있는 또 신부님 이런 분들이 기왕 교회법 했는데
이 바티칸의 변호사 시험을 한번 봐라 라고 해서 그것까지 해서 변호사가 되신 분이에요. 그러니까 동양인 최초의 바티칸 변호사인 거죠. 뭐 동양인 두 번째라고는 하는데 그 한 명의 동양인이 영국에서 나고 자란 인도인이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사실상 유럽인이나 다름없죠. 그러니까 최초의 동양인인 거죠. 바티칸 변호사가 된.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바티칸의 변호사, 뭐 교회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생긴 700년 역사상 930번째 변호사고 동양인으로서는 최초의 변호사다. 굉장하신 분이죠. 왜 굉장하냐?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사법시험을 합격하는 것도 힘들잖아요. 근데 이분은 일단은 그 교회법 석사 박사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어를 공부해서 석박사 했고, 그리고 교회법 그거는 시험을 라틴어로 봐요. 라틴어가 세계의 언어 중에 가장 어려운 언어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그거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걸로 거기서도 또 사법연수원을 3년을 다녀서 마지막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쳤겠어요. 뭐 그렇다고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이분은 뭐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고 머리가 좋았겠지라고 하는데 또 이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신 분도 아니에요. 오직 노력의 길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보면 1970년생이에요. 그러니까 1990년 정도에 이제 대학교 가셨다가 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거는 2010년이에요. 그 20년간 공부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공부에 대해서는 이분 앞에서는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죠.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. 뭐 광주에 있는 그 수도원에 갔을 때는 그때도 1990년이었잖아요. 근데 한 달 용돈이 5천 원이었대요. 뭐 지금으로부터 30년, 28년 전이긴 하지만 한 달 용돈 5천 원 아무리 신부님이 되실 분이라지만 뭐 돈 쓸 데가 없다곤 하지만 이제 그런 돈 그렇게도 생활도 하셨고 다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신 거죠. 뭐 가톨릭 대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 가서 이탈리아 가서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의 지원이 끊어지다시피 해서 한 끼를 피자 한 조각으로 때우고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이분이 이탈리아어를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, 그 다음에 라틴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, 그런 공부법도 배울 수 있고,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사법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지, 포기의 순간도 엄청나게 많았어요.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분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, 그런 것도 이 책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. 특히 제가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분이 자신의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에서 보다 보면 이제 울 수도 있어요. 이제 제가 책을 읽는 습관이 이제 뭐 저는 책을 읽으면 항상 이제 기억할 만한 부분을 이렇게 밑줄을 쳤다가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을 다시 저의 노트에 이렇게 다 옮겨 적어요. 옮겨 적은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냥 이게 지금 한 요런 게 한 8권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수시로 그냥 이렇게 펼쳐보는 거죠. 그러면 옛날에 읽었던 책이 이제 다시 떠오르게 되는데 이 책도 제가 여기 정리해놨죠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해놓은 걸 보니까 173페이지에 이분이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가 써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표시를 해놨네요. 그러니까 173페이지에 가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해놨어요. 부모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뭐라고 해놨냐 하면 참 부끄러운데요.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 부모도 자식을 선택하지 못한다. 그러니까 우리는
아, 왜 우리 집은 뭐 흙수저야?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? 뭐 이러면서 부모를 원망하잖아요. 우리는 그럴 줄만 알았지 이 반대로 생각해 보진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생각해요. 내가 잘난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 역시 착하고 똑똑한 자식만을 골라 기를 수는 없다.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원망만 할 줄 알았지. 나는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자식이었나? 왜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아빠한테 떳떳하게 성적표를 한번 내밀어서 엄마 아빠를 좀 기쁘게 해준 적 있었는가? 뭐 때 되면 알아서 취직하고 때 되면 뭐 좀 결혼도 해주고 이래서 정말 자식다운 역할을 했나? 이런 고민, 이런 생각 잘 안 했잖아요. 근데 요 한 문장으로 저는 그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. 뭐 감사하고요. 이런 거 써줘서. 그리고 제가 또 이분이 이제 188페이지에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또 써놓으셨네요. 이분의 아버지가 이제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. 그 말기에 이제 대장암 말기면 이제 병수발 이런 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이제 아버지의 이제 대소변 이런 것도 다 치우는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식이지만 미안하잖아요. 그냥 뭐 간병 하시는 분한테 맡기면 될 건데 아들이 와서 다 하니까 아버지도 좀 되게 미안했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말씀도 잘 못하실 상태인데 너무 미안한 표정을 지으니까 이 한동희 신부님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네요.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,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저한테 다 해줬잖아요. 이제는 제 차례예요. 저는 아버지 시켜드리는 게 너무나 기뻐요. 이렇게 써있네요. 이것도 아마 보시다 보면 울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, 그러니까 이분 참 착한 사람 같아요. 그러니까 이분이 신부님이라서 참 다행이고 자신에게 딱 맞는 직업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는 라틴어 수업이 나중에 나온 책이니까 이걸 보면 뭐 지금은 번역 및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니까 보니까 뭐 유럽법의 기원, 교회의 재산법 보니까 그런 바티칸에 있는 교회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번역하시고 또는 뭐 신부님이시니까 신부님으로서도 일하시겠죠. 그리고 그 변호사니까 또 바티칸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변호사 일도 하고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라틴어 수업이 좋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. 잘 아시는데 이거는 한동일 신부님의 삶을 배운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라틴어의 문구라든가 어떤 철학자들 얘기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와요. 물론 뭐 중간중간 본인의 삶의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여러 번 봐야 될 책이고요. 그러니까 이게 떠서 이제 저도 이 책을 발견한 거죠.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이 책을 더 추천드립니다. 이 책을 먼저 읽고 나서 아,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전까지 이런 노력을 해서 이 책이 나왔구나 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어렵다고 하지 말자. 그게 제가 오늘 전해드릴 두 가지 메시지인데요. 다음에는 라틴어 수업으로 또 한번 찾아뵐게요. 제가 지난번에 강상준 교수님 그 고민하는 힘 한다 그랬는데 뭐 그거도 하고요. 또 요거도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고맙습니다.